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또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쉴 때는 잘 가던 뉴욕 증시가 또 저희가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까 싶었는데요. 2년 만에 최악의 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CPI가 예상 밖으로 폭등하면서 어제 기술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모두 다 빠지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밤사이 CPI 충격을 미국장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CPI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거고요. 수정 앵커가 반도체 어제의 반등에 대해서 여러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일단 물가, CPI 이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혼자 북치고 장구쳤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주지 않았는데 시장에선 스스로 나름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 정점은 시기상조였다라고 CPI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월 8.5 대비 8.3으로 수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컨센 대비 미국의 8월 CPI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주목했죠. 시장 그 어느 누구도 8.3 정도를 예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더 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시장의 예상과 전월 대비 모두 다 높은 수치로 나온 게 부담이 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기 베이지색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쪽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보라색 상품과 혹은 서비스 그리고 식료품, 헤드라인 물가 모두 다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모든 카테고리를 담지 못했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각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요.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기름값에 속지 말라고 이번 CPI는 얘기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에너지 물가, 유가가 급등한다 이런 것을 인플레로 여겨왔었죠. 하지만 시장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번 지표로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에너지 가격은 떨어졌어요. 지난달 대비. 가솔린과 연료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동안은 인플레를 주도했었던 항공료와 중고차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주범들은 잠잠해졌는데 다른 곳에서 치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차, 식품, 그리고 임대료, 의료 서비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그리고 메디칼 관련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며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주거비 쪽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사실 CPI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주거비가 잡히지 않는다면 CPI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주 비용 OER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렌트비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동안 왜 기대를 했을까요?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왔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침체될 거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렌트비도 잡히지 않을까? 가솔린 연료 비용 떨어진다는데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것은 너무나 빠른 판단이었다라고 CPI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지표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뉴욕장입니다. 들려왔던 말들 정리해보죠. 바이든 대통령은 CPI가 진전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갈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섣부른 희망으로 돌리지 마라라는 거고요. ING 측에서도 식품 비용은 급등하고 있고 공급망 타격의 우려를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IB들이죠.
일단 인플레이션에 시장은 발작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9시에 시장을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마자 CPI가 발표가 됐고요. 미선물은 급락했고 달러와 금리는 급등하는 움직임. 정말 말 그대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장 마감이 된 상황에서 봤었더니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급등이었고 10년물도 급등이었습니다. 5년물도 올라갔죠. 30년물만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는 흐름 나타났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무려 14%나 폭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200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이 수치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발작적인 흐름이 나온 거죠. 국채금리의 급등, 우리는 예상해볼 만하죠. 통화 정책에 민감하다는 2년물 국채금리의 급등, 결국에는 75bp는 완전 기정사실화됐습니다. 75bp 인상 확률은 91%에서 66%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0%였던 100bp 인상 확률이 오늘 아침 캡처본으로는 34%까지 페드워치에서 올라갔다라는 소식 들려왔네요. 노무라에서는 미국 연준 이번 9월에 100bp 올릴 거야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최종적으로는 4.29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이고 울트라 스텝 확률까지 올라서고 있다라는 게 바로 국채 시장과 달러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수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술주 보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S&P 500은 저점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그 어떤 인플레 시기보다 광범위한 인플레를 겪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금리 성장, 고성장 기술주는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지적했고요. UBS에서는 S&P 500은 3,900선 지지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확 하루 사이에 꺾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들고 있는 달러도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죠.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온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110선에 근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것은 미국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달러가 2번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미국 경기가 좋을 때 웃고 혹은 다른 나라 경기가 너무 나빠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덜 나쁠 때 웃는다. 지금은 후자에 속하겠죠. S&P 500 매출 4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결국에는 미국장에도 역풍으로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거에서 원달러 환율이 무려 19원이나 뛴 1392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우리 장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건 미국 기업들에게는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FMC 그리고 나면 곧장 또 실적 시즌입니다. 쏟아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있을 텐데 달러 강세는 S&P 500을 놓고 봤을 때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6월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 우리 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뉴욕장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미국장이 우리가 쉬는 동안 올랐습니다. 인플레가 피크를 찍을 거다라는 여러 기대감을 안고요. 축배가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다우는 4% 밀렸고요. 나스닥은 5% 이상이나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4% 이상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정말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폭락이라는 거요. 하지만 반도체가 정말 대폭락을 기록했다라는 건 여실하고요. 시장은 FMC를 지켜보자. 그리고 고용지표와 각종 지표를 지금부터 더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돌이표가 됐어요.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도 상승하고 증시는 떨어지고 우리가 최근에 겪어왔던 여러 변곡이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각 섹터별로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보시죠. 일단 지수 하락만 놓고 본다면요. S&P 500이 3% 이상 빠진 게 올해 무려 8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낙폭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70년 동안 올해보다 3% 이상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은 딱 3번이었다라고 하는데요. 2008년, 2009년, 2020년. 그만큼 올해는 대응이 어려웠던 한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꼽히는 하락을 기록한 오늘이라는 거죠. 자, 많이 빠진 쪽
너나 할 것 없습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모든 섹터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빨갛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마존은 7% 이상 밀렸고요. 테슬라 4%, 구글 6%, 애플도 6%, 마이크로소프트 5%, 반도체 쪽은 더 처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섹터가 다 밀렸고요. 은행주까지 함께 떨어졌죠. 그 며칠간 올라왔던 상승을 단 하루 만에 모두 다 토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도체 좀 볼까요? 반도체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 이상이나 폭락입니다. 엔비디아가 9% 넘게 빠졌어요. AMD, 마이크론, 인텔, 퀄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테마로 놓고 봤어요. 굳이 하락한 종목을 다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모든 테마가 다 빠졌습니다. 건설, 메타버스, 빅테크, 의류, 할인 유통업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테마가 상당한 낙폭을 기록했는데 일부 종목들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살아남았나 봤더니 코르테바나 CF 인더스트리아 같은 농업 비료 쪽 종목들 그 전날에 다른 빅테크 종목이 올라갈 때 이쪽이 빠졌었거든요. 이쪽이 다시 치고 나옵니다. 확실하게 시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앨범알 리튬 관련주가 또다시 강세 움직임 냈고요. 태양광도 비교적 버티는 일부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네솔라 1.6% 정도 올라섰네요. 하지만 지금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땐 그냥 이들 종목의 상징성 정도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섹터로의 의미 부여는 오늘 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장에는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달러, 금리, 반도체 급락 다 나타났죠. 오늘 어제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뱉어낼 것인가 상당히 걱정되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수정 앵커가 준비해 주셨어요. 이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요. 어제 상승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환호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를 준비를 했는데도 참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밤사이에 반도체주가 급락했는데요. 일단은 어제 증시의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강했습니다. 네. 4거래일 내내 뉴욕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이 훈풍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랐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IT 투톱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왕의 기환이다 이러한 뉴스들이 마구 쏟아지는 어제 하루였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원 선, 9만 5천 원 선이 계속해서 이 부근을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추석 직전에 연휴 직전에 55,600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찍은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도 그 수준으로 반등하는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이상, 7천억 원 이상,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천억 원 이상, 기관이 2,200억 원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제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최근에 8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1조 원이 넘게 내던졌었는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이쪽으로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말 하룻밤 사이에 그냥 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향후의 반도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 전문가들이 설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76.7%가 여전히 위기 국면이다라는 식으로 응답을 했어요. 특히나 여기에 지금 리스크 요인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반도체 공급이 과잉된 상태, 디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 중국 쪽에서 빠르게 기술을 추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게는 이 업황의 부진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악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바로 자국의 제조 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53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자마자 이 마이크론이라던가 인텔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론이 아이다호에 150억 달러의 새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인텔 측
측에서는 이 기공식을 7월에 진행을 하려다가 미뤘었는데 반도체법이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기공식을 열었고요. 거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대중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전일 미국 상무부가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자국의 생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으로는 허가 없이 반출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수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뭐 한국의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산업 쪽으로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자국의 이 반도체법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렇게 반도체 겨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역발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는 평택에 이어서 미국 쪽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청주 쪽에도 5년간 15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많고 업황에 대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전방 수요 둔화로 인해서 내년에도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우려가 주가에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내년에는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재와 호재 그리고 조금이나마 기대감까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어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했지만 미국 증시가 워낙에 급락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가 의견을 보더라도 내년이 돼야지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 반도체주의 찐 반등은 내년부터인지 상승 랠리 내년부터인지 그렇다면 관련주들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이야기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애플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그 전날 4% 정도 오르면서 온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애플은 애플이다, 아이폰은 아이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하루 사이에 6% 이상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밤 사이에 조금 처참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이폰의 판매를 생각한다면 국내 관련주들 버텨야 될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아이폰의 모멘텀은 이렇습니다. 아이폰 지금 나온 신작이 비싼 프로 모델 판매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프로맥스 초기 주문 배송 기간을 봤더니 전작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주문량이 많이 잡히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지속된 애플의 모멘텀이었습니다. 애플의 마지막 보루라는 제목도 달아봤는데요. TSMC 보면 애플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는 거고요. 결국엔 애플이 애플이다라는 느낌인데 밤사이 그 애플은 6% 급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 어제 우리장에서 급등했었던 애플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제장에 모두 다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급등을 반납하게 된다면 우리는 추가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거죠. 자, 여러 가지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애플 이야기고. 자, 가나 안 가나를 짤막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재건주도 강했고 또 밤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좀 더 힘을 내서 수복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장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좀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관련주들 시간이 된다면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 안 가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에 조금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CPI, 뭔가 이 기대가 우리 혼자 기대했다, 우리 혼자 실망한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뭐 가솔린 가격 떨어진다면서 좀 설레발을 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뉴욕장의 낙폭이 좀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나스닥 5% 급락? 충격이네요. 충격이죠. 뭐 우리만 기대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먼저 기대를 네. 했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미국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게 약간 물가가 피크일 것이 아니 피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고 또 CPI가 결과론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7.9까지도 예상하는 네. 사람들이 그 은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뭐 월요일도 올랐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8.3은 아무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전망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일 높게 나온 게 제가 8.2인가 네. 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망감이 이제 투매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냥 긍정적인 얘기가 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 긍정적인 건 우리는 덜 올라왔어요. 어저께 2.7% 정도 올라왔는데 뭐 미국이 5% 밀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5% 밀릴 수가 없죠. 그냥 어저께 올린 거 되돌림 정도 수준일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도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정말 거의 뭐 화풀이 하듯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선물이 장중 24,000계약 가까이 23,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었고요. 현물은 좀 덜 매수했죠. 그래도 한 4,000억 이상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만약에 정반대의 모습, 선물이 뭐 한 2만 계약 매도 나오고 현물이 뭐 또 한 5, 6천억 매도가 나온다라면 저는 뭐 2,380, 370 지지선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깬다는 뜻이 아니라 네. 길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 물론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간차 공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선물이라든지 현물이 어제 매수 들어온 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주 후반 정도에는 제가 그동안은 계속 현금 챙기자 말씀드렸는데 네, 여러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주 후반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는 조금 주식 비중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현금 50에서 60, 주식 한 40에서 50%까지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오늘 내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실 현금을 챙기자라며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었는데 오늘장 외국인 선물, 현물 매도 규모가 어제 매수 규모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름의 수급에 좀 버팀이 나타난다면 주 후반 조금 주식 비중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오늘 수급 잘 봐야 되고요. 어제 개인들이 1조 이상 팔았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뭐 찐시아님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정말 어젯판 개인이 승자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수급적인 현황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괴에서 달러가 1,392원까지 네. 뛰었어요. 그 부분은 뭐 당연 부담이겠죠. 부담이죠. 특히 제가 그 유로화도 같이 봤는데 유로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덜 밀렸어요. 더 밀렸고 다만 이제 엔화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원화가 좀 더 밀린 거 조금 더 약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은 이제 수급으로 결국엔 기승전 네. 수급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걸 좀 오늘 내일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승전 수급에서 한번 반도체를 또 꼬리를 물어보죠. 어제장 외국인의 매수는 긍정적이었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를 막 엄청나게 사지는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 쪽을 어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이상 폭락이 나왔습니다. 뭐 그쪽이 좀 비메모리 위주긴 한데 우리는 메모리 쪽이지만 전반적으로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지금 섹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좋진 않아요. 좋지 않죠.
어저께 올라온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풀이성 매수, 외국인도 매수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어저께 엄청나게 매수를 네. 해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 가까운 상승은 진짜로 되게 오래 한 2달 만인가요?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부정적인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해서 IT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분쟁이 결국에는 좀 반사 이익을 또 일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또 중국이 좀 기술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규제를 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이다.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아직까지는 하이엔드 제품, 좀 고가 라인업, 고가 제품들의 수요는 견조하고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에는 계속 더 좋은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일 큰 거는 낙폭과대죠. 삼성전자가 신저점을 찍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밀릴 건 아니었네 하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소부장 쪽으로 해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줬는데 오늘 뭐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최악의 경우는 어저께 상승한 거 다 되돌림이 나오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어저께 힌트를 얻은 건 뭐냐면 어저께 시장이 엄청 강했는데 그동안 강했었던 신재생,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네. 전멸을 했었어요. 어제 전멸, 방산도 네, 처참했죠. 뭐 전멸했다는 뜻이 뭐 아주 뭐 폭락 이런 건 아니지만 아예 못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냥 뭐 하단이 한 2,400 조금 밑에 2,300 후반 정도 그리고 상단이 2,50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일단 낙폭과대 종목군이라든지 기존의 IT 반도체라든지 약간 실적은 좋은데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도 거의 신저점 찍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한된 하락이 발생한다라면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SK하이닉스라든지 DB하이텍 그리고 ISC 같은 기업들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ISC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매력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워낙 낙폭 과대해서 실적은 받쳐주는 종목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온다면 이라고 얘기를 달아주셨어요. SK하이닉스, DB하이텍, ISC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죠. 애플의 6% 급락에서 사실 이걸 왜 하겠습니까?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오늘 뭐 당연히 변동을 조금 타격을 보일 텐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뭐 아이폰 관련해서는 지난주도 말씀을 많이 해드렸고 네. 뭐 결국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좀 강했어요. 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한 6에서 7% 정도 맞아요. 상승을 좀 했었죠. 근데 뭐 오늘 어저께 오른 건 의미가 없죠. 오늘 또 잘 지지를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초기 예약이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뭐 아이폰은 항상 초기 예약은 네. 뭐 그냥 문정성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평가하기 힘들다. 결국에는 4분기 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게 4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 판매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내년 이제 1월 달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혹은 뭐 한 11월 정도 후반 정도 되면은 정말로 판매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초기 예약 대기 예약이 많다라고 해서 너무 흥분할 건 아니었다. 다만 근데 지금 그런 보유자 있잖아요. 이노텍이나 뭐 BH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장에 변동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거의 그 종가 언저리쯤 오후장쯤에 좀 최고가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어저께 애플이 그 6% 하락을 했어요. 최근 애플이 이틀, 3일 동안 올려놓은 걸 다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토했죠 정말. 네, 그래서 뭐 어제 오른 주가들이 다 일단 오늘 일부 하락을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마냥 버틴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라인업에 대한 어떤 판매 비중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해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종목별 대응, 뭐 전 여전히 덕산 네오로스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신규로 본다라면 LG노텍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애플도 국내 쪽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품이 좀 변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뒤늦게 반응한다라면 LG노텍이 좀 조정 시에 뭐 좀 지지 라인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사실 뭐 누구도 모르겠죠. 한 달 뒤에 우리가 뒤돌아서 아 그때 이게 정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자리에서 본인의 뷰를 낸다는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네요.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창희 대표의 픽 보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뭐 휴지가 부족하다 이런 게 외신 언론을 위해서 좀 많이 보도가 돼요. 사진도 많이 나오고요. 네. 펄프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종이 관련주 저희 뭐 사야 됩니까? 네. 펄프 가격이 지금 톤당 $1,000 이상을 넘은 지가 꽤 됐어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네.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CPI가 조금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고 지금 펄프 가격의 문제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있고 캐나다 쪽에서 좀 물류 문제가 좀 해소가 안 되면서 좀 고공행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주요 업체들이 이번 제가 알기로는 9월 들어서 세 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인가.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여름쯤에 한 번, 이번에 한 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좀 반영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연말에 인쇄용지 수요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뭐랄까 펄프 이쪽 시장은 인쇄용지 시장이 있고 위생용품 시장이 있고 휴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산업재, 박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 개의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펄프 가격 상승은 인쇄 쪽하고 위생용품 쪽에 좀 반사이익을 업체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최근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약간 지분 뭐 이슈 이런 것도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시장 점유율 높은 한솔 재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이라든지 뭐 박스 뭐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수출 포장 쪽이에요. 차트도 최근에 보시면 좀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펄프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주가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급등세로 간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냥 조용조용히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 시에도 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좀 하반기에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조금 이런 재지주들 조금 일부 종목군에 한해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솔세지와 한국 수출 포장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관심 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과 반도체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 어제 급등에 대한 오늘 애플 급락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